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의 법정 증언으로 드러난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위원들 간의 대화 내용. 계엄에 나서겠다는 대통령을 방조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겐 공직생활 그렇게 마무리할 거냐는 일침이 가해졌습니다. 피고인에게 왜 반대를 안 하셨습니까? 50년 공직생활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셨는데 맞습니까? 제 표현이 상당히 강해서 이 양반 굉장히 세게 얘기하네 뭐 그런 느낌을 가지면서 제가 들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면전에서 너는 예스맨이라고 직격당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에게 너는 원래 예스맨이니까 노라고 못했겠지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진술하셨었는데 이것도 맞나요? 그것도 제가 표현이 과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지목한 발언의 주인공은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하지만 정작 최 전 부총리는 오늘 증인으로 채택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계엄에 강하게 반대해왔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해놓고는 법정에 나와 증언하라는 재판부 요구는 따르지 않은 겁니다. 여러 차례 연락을 했는데 이제 전화로 연락이 안 되는 상태고요. 지금 소환장은 아직 송달이 안 된 상태로 확인이 됩니다. 예스맨으로 지목당한 이상민 전 장관도 나란히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는 채택된 증인들에 대한 신문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강제 구인 방침을 밝혔습니다. 저희 재판부는 또 그리고 불출석을 할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제재 요건에 해당되면은 제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란특별법의 신속 재판을 고려해서 필요한 제재 조치는 바로 다 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구인영장 발부도 검토하고 있고.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니 증인 신문은 철회하겠다는 특검 측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증언 거부랄지 또는 불출석이랄지 이런 가능성이 높은 증인인데 증인 신청할 실익이 있을까 이런 부분이 좀 앞서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판부는 소환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나와서 본인이 뭐 증언 거부를 하든지 뭐 법에 위반되게 출석을 거부하든지 그건 맞춰서 제가 조치를 취할 거고요. 소환은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 부장판사는 곧바로 이 전 장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불출석했다며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19일 재판에 나오도록 구인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는 12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 신문도 예정된 상황. 재판부의 방침이 확고한 만큼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할 경우 내란 재판과 달리 법정에 강제 인치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 전 총리 사건을 맡고 있는 이 부장판사는 주 2회 재판을 진행하면서 이번 달 안에 사건을 끝내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증인도 이날 특별한 말씀을 하신 건 없나요? 저는 한 번 안 떼고 그냥 앉으면 있다 왔습니다. 그 심야에 밤에 집에 가까이 있다 연락받고 가서 저는 업무를 논하는 자리거나 다른 자리는 정말 꿈에도 저런 일이 있을 줄 생각을 못했는데 엄청난 이 쇼크 내지는 패닉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섣불리 이야기를 하거나 할 만큼 제가 상황을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었고 저 전체적인 이 트렌드, 이 대화 흐름에 끼어들 만한 이 맥을 못 잡고 있어서 제가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었고 특별한 제가 말씀을 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증인 생각을 묻겠습니다. 그 당시에 비상계엄을 해야 될 상황이었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잘못됐던 할 이유도 없었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비상계엄 있을 수가 그런 상상도 못하는 제가 가다가 철도국장한테 철도 파업 때문에 이 시간에 대통령이 찾지는 않겠지만 혹시 뉴스 보시고 걱정에 파업한다는데 어떻게 돼?라고 하면 알고는 가야 될 것 같아서 철도 파업 내용을 제가 챙겨서 갔었거든요. 그만큼 저 시점에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했지만 계엄이라는 걸 대한민국 국민 누가 그걸 생각을 하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혀.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생각할 수도 없는 비상계엄이 됐는데 증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나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상황이 끝나 있었고요. 상황이 끝나 있었고 무슨 할까 말까 하는 토론이거나 그러면 하고 나서 무슨 저희들에게 선택이나 무슨 참제 여지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이미
군인들이 동원되고 있고 대통령 발표를 했고 뭐 이렇게 한 상황이라서 제가 특검 조사 받을 때 이 특검 검사님이 왜 국무위원들이 못 말렸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던데 사실은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국무위원들이 그냥 저 자리에 참석을 했을 뿐이지 뭐 무게감 있게 그걸 뭐 다루거나 또는 뭐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요.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적절하신 겁니까?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사실은 그 저희 국무위원들도 사실은 어찌 보면 피해자인 거죠. 예. 전혀 뭐 국무위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이 벌어지고 그것을 회의의 이유도 모르고 저 자리에 갔다가 법정까지 나와서 검찰에 2번 조사받고 변호사비 들고 이 법정까지 나와서 아까운 시간에 적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 개인적으로 엄청난 손해인데 이 국무위원들이 그 정책을 그걸 하기 위해서 이만큼이라도 같이 논의를 하거나 상의를 했거나 사전에 정보가 있었다면 뭐 그건 저희들이 책임질 일이죠.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저희들도 어찌 보면 저는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재판관님께서 거기에 물어보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좀 이해하기 힘드네요. 답변하실 때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국무위원들도 12.3 비상계엄의 피해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 말씀하시는 게 뭐 수사도 받게 되고 변호사 비용도 들게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런 말씀을 윤석열을 상대로 하셔서 말씀하시는 건 제가 이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비상계엄으로 어떤 일이 벌어진지 다 보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정인이 이제 비상계엄 선포 후에나 도착했다. 뭐 그런 이유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일반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장관이면 국정 운영에 관여하는 최고위급 공무원입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비상계엄 선포 후에도 반대한다거나 동의 못하겠거나 소수의 국무위원들은 그 말씀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의는 그 자리에 가가지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셨죠. 국회에서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그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요.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왜 못 말렸냐는 뉘앙스의 말씀이 계셔서 예,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비상계엄은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아까 재판장님 지적하신 것처럼 국무위원들이 어쨌든 국무위원으로서 사전에 알았든 몰랐든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저희도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실정법적인 책임이 있든 또 도의적인 책임이 있든 어쨌든 그 국무위원이었다는 이유로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아까 왜 못 말렸냐 하는 뜻의 말씀들이 오가서 사실은 이제 제가 좀 억울한 심정을 토로한 면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못 말렸다고 이렇게 물어본 건 아닙니다. 법적인 책임을 떠나서 어떠냐고 제가 여쭤봤던 것이고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뭐 일반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 국무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이 든다는 뭐 말씀하시는 건가요? 비상계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잘못된 그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대통령을 모시는 이 각부 장관이고 국무위원회 입장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은 제가 거의 사전에 알았든 말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든 어쨌든 그런 걸 떠나서 국문이었던 이유만으로도 굉장히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드리는 솔직한 진심이 어린 말씀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들은 그런 와중에 저희들도 사실 이렇게 고초를 같이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정의심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증인석에 나온 김정환 전 대통령실 수행실장,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전 실장은 검찰총장 시절부터 윤 전 대통령을 보좌해왔습니다. 12월 3일 밤 대통령실에 있던 김 전 실장은 계엄 선포 전 한 전 총리가 요건을 갖춰야 하니 기다려달라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추가로 국무위원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총리님께서 들어오셔서 요건을 갖추셔야 됩니다. 대통령께서 앉아 계셨고 총리님께서는 옆에 서셔가지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김 전 실장은 한 전 총리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만류를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는 했지만 계엄에 반대하며 국무위원들 말을 더 들어봐야 한다고 했다는 한 전 총리의 발언은 들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이 윤석열에게 예, 비상계엄에 반대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 말씀은 못 들었습니다. 다른 국무위원들을 불러서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들은 적은 없습니다. 이어서 증인석에 나온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 강희구 전 부속실장도 한 전 총리가 정족수를 채워야 한다고 이야기했다는 김 전 실장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란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또 11월 안에 결론을 내겠다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에 대한 증인 신청을 검토해달라고 특검 측에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구승입니다.